엄마, 이거 해봐요. 엄마도 여자잖아요. 딸이 내민 휴대폰엔 시니어 만남 어플이 떠 있었습니다. 환갑 앞둔 여자가 무슨 연애냐 했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 떠난 지 3년 저는 엄마일 뿐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술기운에 어플을 깔았습니다. 프로필을 넘기는데 가슴이 간질간질했어요. 알림이 왔습니다. 미소가 참 매력적이시네요. 밤하늘 별처럼 반짝입니다. 현우라는 남자였어요. 40대 후반, 깔끔한 인상. 손끝이 떨렸죠. 오래된 사진이에요. 오래된 게 더 좋죠. 세월이 만든 깊이가 있으니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얼굴 붉히다니요. 대화는 밤새 이어졌어요. 혼자가 된 후 공허함, 누구에게도 못했던 얘기를 현우에겐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목소리가 궁금해요. 통화할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목소리까지 아름다우시네요. 귓가가 뜨거웠어요. 20살 처녀처럼요. 저는 언제부턴가 아줌마였고 과부였거든요. 현우 앞에선 그냥 여자였습니다. 매일 밤 통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됐고 속삭임으로 잠들었죠.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언제부턴가 화장을 다시 하고 예쁜 옷을 꺼내 입었거든요.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당신 눈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하지만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저도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함이라는 걸요. 50년 살며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현우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LP바 어두운 조명 아래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온기가 심장까지 퍼졌죠. 마주 앉자 그의 눈빛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난 3년간 저는 늙어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현우 앞에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느린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춤추실래요? 현우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좁은 공간에서 천천히 몸을 흔들었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몸이 기억하네요. 가까운 거리에서 현우 숨소리가 들렸어요. 심장 뛰는 소리까지 전해졌죠. 당신 향기가 좋네요.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다시 앉았을 때 현우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끌렸어요. 당신 눈빛에서 깊이가 보였거든요. 세월이 준 여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를 늙은 여자가 아니라 깊이 있는 여자로 본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차 앞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가 천천히 다가와 제 볼에 입맞춤을 했어요. 짧았지만 온몸이 저릿했죠. 다음에 또 봐요. 꼭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뺨을 만졌습니다. 현우 입술이 닿았던 곳이 뜨거웠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그날 한강 야경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당신 생각만 해요. 잠들 때도 깰 때도요. 현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번엔 입술이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죠. 하지만 눈을 감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렸죠. 사랑해요. 속삭임에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느끼다니요. 저도요.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요. 명함이었습니다. 김수진. 뒷면엔 현우 오빠라고 적혀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거 뭐예요? 현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장 동료요. 오빠라고 부르는 동료요? 친한 후배예요. 별거 아니에요. 눈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 씨, 직장이 어디라고 했죠? 무역회사라고 했잖아요. 회사 이름은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한 달 넘게 만났는데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면 충분하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현우 오빠라는 글씨가 눈에 밟혔죠. 다음 날 문자가 왔어요. 어제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사과는 했지만 찝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현우 직업, 집, 가족. 확실하게 아는 게 없었거든요. 운명이라고 믿었던 만남이 혹시 착각은 아닐까요? 명함을 본 뒤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요. 현우가 약속을 취소한 날 저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현우가 나왔어요. 낡은 점퍼에 헬멧을 들고 있었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수입차가 아니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였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오토바이 따라가 주세요. 현우는 골목을 누볐어요. 치킨, 중국집,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밤 9시 작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창문으로 여자가 보였어요. 현우를 안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배달 많이 힘들었어요? 알았어요? 다 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배달 기사예요. 차도 빌린 거고요.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요? 아내예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당신 만나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요. 다시 만나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은 제 모습이 보였죠. 이러지 말자.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예쁜 옷을 입었죠. 혼자서도 카페에 갔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돌아가세요. 우리 끝났어요.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죠. 근데 이젠 아니에요. 현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없으면 전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현우가 울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와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번호도 차단했죠.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어요. 나 주말에 등산 갈래.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아.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다시 일어선 여자가 있었어요. 현우가 준 건 거짓된 사랑이었지만 하나는 진짜였습니다. 나는 아직 설렐 수 있는 여자구나. 그 사실만큼은 간직하기로 했어요. 저는 다시 우아한 싱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저 자신을 사랑하면서요.